오늘 자비스에서는 홈플러스의 최고 인사 책임자로 계셨던 최영미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최영미 전무님께서는 HP 코리아와 홈플러스에서 인사총괄 업무를 하셨던 분이시고요. 인사 업무만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계 기업의 인사 업무하고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미 인사드립니다. 그 주요 경력은 사실 이제 국내 대기업이나 뭐 국내 기업이 아니라 네. 주로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만 쭉 계셨던 거잖아요. 네, 힐패커드에서 이제 대부분이 한 30년 정도 거의 있었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유통 쪽, 리테일 쪽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전무님 같은 분은 이제 외국계 기업의 어떤 뭐랄까 근무 환경이라든가 뭐 장점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외국계 기업이 약간 국내 기업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채용을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무 기술서. 그렇죠. 이제 그걸 놓고선 이게 왜 이 포지션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 사람은 어떠한 책임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이제 보고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채용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할 때도 굉장히 그 일 자체가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세분화돼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업무 영역이 딱딱 정확하게 이제 예, 정해져 예, 있고 나눠져 거기에 있으라고 역할과 이제, 책임들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은 네. 외국계 기업만의 어떤 굉장히 큰 장점. 예, 국내 기업도 이제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외국계 기업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분화된 업무를 통해 가지고 평가도 이 사람이 이 포지션에서 이 일을 한 거를 굉장히 투명하게 이제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의 그 질에 따라서 그 보상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달라요. 전체적인 제도에 대한 그 구성 자체도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이제 집중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차이점들이 좀 있고, 외국계 기업들은 보통 이제 지사로 한국에 이제 나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내 보스가 있지만 또 외국에도 또 내 보스가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싱가포르한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가 보스가 몇 명인 보스가 거예요? 뭐 많을 때는 5명, 6명도 보스가 되세요. 5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 굉장히 이제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가장 큰 장점은 그 외국계 기업은 다양한 그 인종의 그 보스들을 모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영국 사람, 인도 사람, 일본 사람 뭐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문화적인 특징도 저희가 잘 또 알고, 그다음에 좋은 점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되게 이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로부터 이제 많이 배워요.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또 그걸 통해서 체계적인 약간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 뭐 이런 것들, 사고하는 체계를 또 많이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되게 이제 외국계 기업의 장점이 아닐까. 잠깐 드는 생각인데 각 나라의 액센트는 아주 익숙하시겠네요. 싱글리시. 인도 발음인지 중국 발음인지 뭐 말레이시아 발음인지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성 측면에서는 되게 이제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은 되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장점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일단 이제 밖에서 볼 때는 그래도 외국계 기업이 이제 국내 기업들하고 이제 비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 인력에 대한 차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네. 외국계 기업들은 그게 없을 거다라는 어떤 약간의 그 편견? 뭐 아니면 약간 선입견 그것도 갖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지 궁금해요. 외국계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업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딱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굉장히 자율성이 많이 보장이 돼요. 하지만 또 책임이 어마무시하게, 또 너가 맡은 건 너가 책임져, 약간 그런 문화기 때문에 본인이 맡은 일을 최대한 성과를 내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또 다른 이제 업무적인 기회가 또 오거든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예. 결국에는 성과의 문제로 네네, 사람을 네. 평가하고 바라본다.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자신이 있는 분들은 이제 네. 남녀건 뭐 어플라이를 네. 외국계 기업으로 하시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고. 좋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하고 꼭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다라면 되게 이제 섬세하잖아요, 여성이요. 섬세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렇게 좀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남성분들도 뛰어난 분들도 많은데 약간 여성이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약간 유리할 수 있다. 조금 유리한 부분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요즘 문의 오는 게 뭐냐,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이제 뭐 선호도를 따지는 그런 질문은 현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계 기업에 어플라이를 할 때는 어떤 걸 기대하냐면 혹시 싱가포르나 뭐 홍콩이나 이런 에이펙이라든가 본사 쪽으로 이제 트랜스퍼해서 갈 기회 이런 게 다른 이제 대기업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많죠. 왜냐하면 그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나와 있는 이제 외국계 기업들은 경영 스타일이라든가 모든 문화라든가 그 업무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로 거의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나라 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그 영어만 쓸 뿐인 거죠. 그 사람의 어떤 경영 스타일이라든가 혹은 업무 처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켓은 많이 좀 다르거든요. 시장들은 이제 한국 마켓 다르고 뭐 미국 마켓 다르고 이제 뭐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사 업무를 놓고 봐서는 뭐 사람을 갖다가 뭐 리테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보유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선발해야 된다던가 뭐 아니면 교육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예, 크게 놓고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본사를 원하시면은 이제 한국 같은 데서 지사에서 많은 경험을 좀 쌓으시고 그리고 영어를 좀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외국 나가서도 되게 일 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는 여전히 이제 근면성은 되게 강하세요. 우리 한국이. 그리고 뭘 시작을 하면 끝을 맺어요. 완전 좋아하겠네. 네네. 항상 진짜 환영. 좋아해요. 대환영. 진짜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성이라는 게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아시아 쪽의 본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경험하신 분들은 또 아세요. 그래서 되게 이제 한국인들을 많이 선호하시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좋은 기회들이 많이 열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뭐 내부에서도 보니까 포스팅이 열려서 어느 나라에 자리가 비면 이제 거기다 어플라이를 하고 인터뷰를 보고 이런 식으로 채용이 되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인터널 저희가 트랜스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내부라는 게 사실 만약에 싱가포르하고 한국하고 있을 때 그것도 인터널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인터널. 회사 안에서 동료라든가 혹은 뭐 보스분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약간 멘토 같은 경우를 조금 해두시면 되게 그것도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싱가포르에 자리가 있어서 간다라 그러면 싱가포르에 이제 멘토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또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은 또 흔쾌히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좋은 분을 그거는 만나서. 본인이 사실은 회사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되게 이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네. 이제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얘기네요. 네네. 사실 외국계 기업에 뭐 일하고 싶은 남자든 뭐 여자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거, 나 영어 실력이 이게 조금 부족한데 괜찮을까? 아니 정말 영어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내가 거기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전문님?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업무가 이제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티브처럼 말을 해야 되는, 영어를 해야 되는, 구사해야 되는 업무도 있는 반면에 거의 안 쓰는 업무도 있어요. 안 쓰는 업무도 있어요? 안 쓰던 업무.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업무의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그럼 그 부서에서는 영어 테스트 같은 건 안 하나요? 아니야. 영어는 기본적으로 왜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영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되면 실제로 읽고 쓰고 이런 것들은 다 한국 사람은 다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조금 딸리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외국 회사를 이제 지원하는 많은 분들은 영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실 소비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토플이 얼마입니다, 토익이 얼마입니다, 이제 그런 점수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영어를 뭐 능통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현업이 중요해요. 업무에 대한 파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외국계 회사에 내가 이제 어떤 마케팅이나 뭐 인사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라 그러면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인턴 활동을 하라고 요청을 드려요. 인턴. 왜냐하면 이제 조직이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 들어와서 보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고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또 환상을 갖고 계시면 또 안 되는 게 굉장히 힘들게 일해요. 사실 외국계 기업이. 예. 그래서 굉장히 왜냐면 성과를 또 내야 되고 나한테 주어진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늘 그 결과물에 대해서 늘 이제 보고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늘 보면은 이제 사람이라는 게 힘든 것보다는 힘들지 않은 쪽을 이제 바라보는 경향이 또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외국계 기업에서 그런 준비가 돼 있으시다라 그러면 일단 저는 먼저 무보수락도 좋으니까 와서 조직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런 기회를 찾아서.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경력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계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한국계 기업에 계시다가 외국계 기업에 가시는 경우는 잘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외국계 기업에 있다가 한국계 기업 가시는 분은 또 적응을 잘 하세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그럼 업무 스타일이 좀 다르다는 건가요? 네네, 다르고 굉장히 이제 목표 지향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그 외국계 기업은 약간 멀티플레이어 같은 느낌? 자기 업무는 자기가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파워포인트를 그려와, 그러니까 그릴 수는 있겠죠. 예쁘게 그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파워포인트에 담길 내용이잖아요.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이제 업무 강도에 대한 말씀을 이게 잠깐 나누다가 생각 든 거는 네. 과거에 비해서 사실 외국계 기업의 네. 위상이나 뭐 선호 이런 것들이 네. 좀 약해진 것 같이 제가 느끼기는 해요. 저는 약간 그게 선호도보다는 기회가 많이 좀 줄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요. 예,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외국계에서 이제 한국에 진출할 때는 보통은 이제 연구 R&D 같은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장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일즈 오피스뿐만이 아니라 그런 게 다 갖춰져 있는 회사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점점 그게 없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추세예요. 언제부턴가 이제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규제들이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규제들이 그러니까 이런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비해서 한국은 여전히 이제 힘든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외국인 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떠나시는 것 같아요. 뭐 R&D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데는 워낙 소프트웨어들이 되게 이제 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옮긴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이런 제조나 이런 쪽은 또 인건비가 싼데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지역 안에서도 이제 보면은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동유럽 쪽에 아직은 그 인건비가 많이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이런 공장들을 또 이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이 사실상 많이 줄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네. 지금 인사도 하셨지만 인사나 재무나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쉐어드 서비스라는 네. 걸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제 네. 결국에는 아시아 쪽에서 한국까지 네. 같이 본다거나 네. 뭐 이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가는 네. 추세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인가요? 그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 예를 들어 이제 인사 쪽에 대한 업무가 아까 이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업무가 더 사실은 세분화하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컨텐츠만 하는 데는 뭐 저쪽 그 미국으로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딜리버리 같은 경우 이런 뭐 세미나룸을 예약한다던가 혹은 뭐 다가를 준비하다던가 교제를 한다던가 하는 거는 저 예를 들어서 필리핀으로 또 주고 왜냐면 이제 그 벤더는 업체는 다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이제 강사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에서 굉장히 우수한 강사진을 모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다가 필요할 때마다 파견을 전달하는 보내면 거죠.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걸 각 나라에 있는 것들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전달하게 되면 사실 교육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채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있었을 때는 그 이제 아웃소싱을 줬었어요. 채용 전체를 한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그 좀 문제가 있어서 한 2년 반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다시 인소싱으로 돌렸어요. 다시요? 회사 안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걸 갖고서 뭐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눈 거죠. 일부는 중국에서 하고 일부는 인도에서 하고 또 일부는 뭐 한국에서 하고 그래서 헙센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아웃소싱하고 인소싱 부분들이 이제 뭐 자꾸 이제 넘나들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업무는 굉장히 이제 외국계 기업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제너럴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업무가 딱딱딱딱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끊기는 업무를 이제 프로세스별로 이제 분석을 해서 그걸 다시 그룹핑을 한 다음에 이제 효율성 분석을 하는 거죠. 다 분석을 어떤 게 해가지고 효율적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무작정 뭐 아웃소싱 하는 건 아니고 아니죠. 예. 그래서 앞에 사전 단계 분석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앞서 나간 그 모델이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도 보면은 많은 기업에서 이제 그런 모델들을 지금도 이제 많이 적용을 하고들 계시거든요. 마지막 질문, 1부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어쨌든 뭐 인사 업무를 엄청 20년 넘게 하셨고 뭐 전체 경력으로는 30년 넘으시는데
외국계 기업에서의 인사 업무의 어떤 메리트? 저는 이제 가장 사실 보람차고 좋았던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CHRO라는 얘기를 쓰지만 그 전에 저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그 이름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HR 같은 경우는 HRBP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비즈니스 파트너는 예를 들어 그냥 파트너예요. 뭐냐면 사장님이 계시면 이제 어쨌든 임원진들하고 저희가 이제 전략 같은 걸 짤 때 이제 같은 위치에서 저희가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를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거든요. 고민하고 그다음에 인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신사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신사업에 맞는 조직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고 조직 설계를 하는 거죠. 조직 설계를 하고 그 조직에 따라서 어떠한 직무들을 포진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지 그런 직무에 따라서 맞는 사람들을 또 그 워크포스 플래닝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어떤 사람을 어떤 스펙의 사람들을 또 같이 앉혀야 될지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HR 그 업무는 진짜 무궁무진하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뭐 사람을 그냥 뽑고 임금을 주고 임금을 분석하고 교육을 시키고 단순히 그런 업무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펑션들을 답한 하나의 파트너로서 밸류 에디드된 서비스를 저는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인사는 되게 매력적인 그 잡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자비스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 우리 최익민 전무님과 같이 HR 업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